안녕하세요. 정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원한 삼성맨 최진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안타깝게 증권회사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여러 일도 많이 터지고 있는데 삼성증권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뭐 복매도라고도 하고요, 뭐 무차익 복매도다 여러 말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무슨 것인지, 이것이 과연 조작이었는지 아니면 실수였는지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 주식수는 8,900만 주고, 그리고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이 1억 2천만 주인데 28억 주가 발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3조인데 112조어치가 여러분 삼성증권 주식이 발행이 됐던 사태가 바로 이 사태입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났더니 방금 전에 우리 보셨잖아요. 그날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선생님이 뭐 하셨겠어요? 가만히 있었다 신나게 팔았다? 선생님 팔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고의로 팔은 거냐 이게, 아니면 삼성증권에서 짜고 친 거냐. 오케이? 여러 문제가 나오는 거죠. 왜? 주식은 해보셨겠지만 팔면 그날 돈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이틀 뒤에 들어옵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다음 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틀 동안 이걸 갖다 모를 수가 없을 텐데 팔아서 그걸 내가 돈을 갖다 가지고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그럴 수 있는 증권회사 직원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날 501만 주 가량의 주식이 바로 증권회사 직원이 매매를 한 거예요. 이날 총 거래된 거는 2,080만 주가 매매가 됐는데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 치고받고 매매를 한 거고, 그 중에서 501만 주는 사실 주식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죠. 그냥 삼성증권에서 돈을 1,000원을 줘야 되는데 1,000주를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일반인들은. 왜? 주식은 뭐 물건을 팔려면 물건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물건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삼성증권에서 1,000원을 줘야 되는데 1,000주를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컴퓨터상에 그게 주가 찍힌 거예요, 이게. 컴퓨터 거래가 있기 전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침에 딱 출근했는데 내 책상 위에 삼성증권 1,000주가 들어와 입력된 거죠. 근데 실제로 그건 삼성증권 주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주식은 완전 유령 주식인 거죠. 근데 그걸 팔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501만 주가 여러분 일단 팔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날 260만 주를 당일날 일단 다시 사왔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자, 보세요. 자, 직원이 내가 여러 분 있으면 내가 지금 501만 주를 뭐 한 거야? 선생님이 501만 주를 뭐 했다? 팔았잖아요. 오케이? 그럼 원래는 4만이었어요, 이 주식이. 근데 선생님이 막 500만 주씩 막 팔아야 되니까 주가가 비싸지겠어요? 싸지겠어요? 싸졌겠죠. 그래서 3만 5천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럼 3만 5천 원에 선생님 주식을 샀어요. 그럼 비싸게 산 거예요? 싸게 산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선. 싸게 산 거죠. 원래 4만 원짜리인데 3만 5천 원에 샀으니까.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이거 팔고 싶어요? 안 팔고 싶어요? 안 팔고 싶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일부는 샀는데 260만 주는 사왔는데 나머지는 못 사올 수가 있었겠죠. 그죠? 그럼 이걸 갖다 어떻게 처리했다? 삼성증권이 다른 데서 주식을 사온 다음에 소각시켜버린 거예요. 정리되셨죠?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유령 주식은 있어요, 없어져요? 어쨌든 전체 주식 수는 맞췄겠죠. 그 다음에 이때 손해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원래 삼성증권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죠? 근데 그날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4만 원에다 3만 5천 원 딱 떨어지죠. 그럼 괜찮아요, 불안해요? 불안하죠. 그래서 나도 냅다 팔아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거는 삼성증권에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날 제일 높았던 가격인 39,800원에 다시 다 사줄게 라고 삼성증권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피해는 전부 다 회복이 된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사태가 터졌다 이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공매도라고 들어보셨죠? 자, 이건 공매도입니까 아닙니까? 아, 거 봐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나온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요. 이건 공매도가 아닌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파는 거죠. 이해가시겠습니까? 공이 빌공짜 아닙니까? 없는 주식을 파는 거예요. 그럼 없는 주식은 왜 없어요, 나한테 지금? 빌려오는 주식이죠. 이해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공매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 공매수가 뭐겠습니까?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 선생님이 지금 100만 원, 자동차가 100만 원이에요. 자동차가 100만 원인데 선생님이 1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샀어요. 그럼 이건 무슨 주식금이에요? 그냥 이건 매수죠. 자, 되셨죠? 자, 근데 이제 뭐예요? 선생님 지금 돈이 5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50만 원을 빌려와서 샀어요. 이건 진짜 매수예요? 아니면 진짜 매수는 아닌 거예요? 그게 공매수예요. 쉽게 표현하면. 매도도 내가 주식이 있어서 팔면 그냥 뭐겠어요? 이거는 매도죠. 빌려와서 주식을 빌려와서 팔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저건 주식을 지금 빌려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그렇죠. 빌려온 게 아니죠. 삼성증권에서 없는 주식을 줬으니까. 그래서 이건 공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막 공매도가 좋으냐 나쁘냐는 논쟁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 덕분에 이 공매도 얘기를 갖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를. 그러나 이건 뭐가 아니다? 공매도가 아니다. 머릿속에 드셔야죠. 자, 그러면 삼성증권 사태는 어떤 거냐면은 공갈 주식을 준 거예요. 삼성증권에서 공갈 주식을 삼성증권 사원한테 준 거고 사원이 냅다 팔아버린 거예요. 16명이 선생님 같은 분이 팔아버린 거예요. 냅다 팔아버렸더니 시장에서 다시 뭐겠습니까? 다시 뭐가 되겠습니까? 다시 강제로 사오게 한 거죠. 자, 근데 공매도 중에서도 두 가지가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나오고 있었지만 이거는 그냥 공매도죠. 이건 이전까지 저랑 했던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무차입 공매도예요. 무차입 공매도는 뭐냐면, 자, 아까 보세요. 아까 내가 삼성증권에서 주식을 빌려와서 주식을 뭐 했다 그랬어요? 팔았죠. 자, 무차입 공매도는 뭐냐면, 야, 나 빌려줄 거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직 난 빌렸어요? 안 빌렸어요? 네, 근데 파는 거예요. 정리됐죠? 그래서 4만 원짜리가 얼마 되면 되겠어요? 3만 5천 원 되죠? 그럼 난 뭐 하면 돼요? 사오면 되죠. 그럼 난 괜찮아요. 5천 원 벌었어요. 벌었죠. 그게 무차입 공매도예요. 자, 그러면 이게 없었던 거죠. 무차입 공매도는. 즉, 내가 누구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갚는 행위가 없었죠.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무차입 공매도예요. 그럼 이제 삼성증권 사태,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 다 세 가지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리되셨죠? 자, 우리나라는 공매도는 허용한다, 안 한다? 하죠. 무차입 공매도는 이건 안 해요. 오케이? 왜 안 할까요? 그걸 오늘 뒤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차입 공매도는 있으면 안 돼요. 왜? 아주 간단합니다. 거꾸로 우리나라 증권에서 신용이나 미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 거꾸로 신용이나 미수는 내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온 다음에 사는 거죠, 주식을. 근데 내가 금융기관 너 나 돈 빌려줄 거지? 했더니 금융기관이 알았어 했는데 살 수 있어요, 지금?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왜? 무차입 신용이나 무차입 미수가 없죠. 돈을 빌려온 다음에 사거나 이해되셨죠? 마찬가지로 무차입 미수나 무차입 신용이 없듯이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는 거예요. 오케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왜 이거는 금지시켜야 되겠어요? 간단하죠. 왜? 보세요, 여러분. 자, 만약에 자, 공매도를 칩니다. 근데 내가 주식을 4만 원에 빌려왔죠. 오케이? 근데 주식의 주가가 여러분 떨어져야 공매도는 돈을 벌죠. 근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4만 5천 원으로. 그럼 저는 이제 주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은 난 내다 팔았죠. 그럼 다시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4만 5천 원 주고 사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난 괜찮아요? 손해를 보겠습니까? 손해보죠. 근데 내가 얘한테 빌려오고 빌린 것도 없어요. 아예. 그래서 내가 삼성증권에 갖다 그냥 4만 원을 팔았어요. 오케이? 근데 삼성증권이 4만 5천 원 됐어요. 나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살 이유가 없죠. 왜? 갚을 이유 것도 없으니까. 시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교활한 되겠죠.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무차입 공매도는 법적으로 금지가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 딱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왔을 때 삼성증권 사태인 걸 보고 공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공매도가 무엇이고 무채의 공매도하고는 구별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가보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선생님처럼 오해한 분들이 많은 거죠. 제기랄 공매도를 없애야 돼요 라고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이 공매도 역사에서 얼마나 재밌는, 공매도가 얼마나 재밌는 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1868년 이제 미국인데요. 이리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막 이리끼리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펜실바니아 주에 있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 도시 이름을 딴 철도 회사 이름이 이리라는 회사고요. 그 라이벌 업체가 바로 센트럴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린 철도가 다 뭐예요? 국영이죠. 근데 얘네는 민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여러분 괜찮아요? 경쟁을 하겠어요? 경쟁하겠죠. 근데 데니얼 두루란 친구가 원래 얘 밑에 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장인데 내 밑에 있던,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일단 밑에 있던 친구가 나와서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얘가 봤을 땐 얘가 어떻게 했어요? 괜찮아요? 미워요? 그러니까 밉죠. 그러면 이제 당장 얘네를 죽이기 위해서 무슨 경쟁을 벌여야 되겠습니까? 서비스 경쟁도 있겠지만 무슨 경쟁이 있겠어요? 가격 경쟁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가격 경쟁을 후려치느냐.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가격 경쟁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었던 게 뭐냐면 치킨 게임을 벌여갖고는 결국 뭐가 됐느냐. 125불이었어요. 운임이. 근데 얼마까지 떨어졌다? 1달러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부산 가는 요금을 100원 받은 거죠. 오케이?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더 큰 회사예요? 얘네가 더 큰 회사죠. 그럼 당연히 가격 경쟁하면 일반적으로 작은 회사가 이겨요? 큰 회사가 이겨요? 삼성전자가 대만의 중소기업 반도체 업체 어떻게 했어요? 가격 경쟁으로 다 그냥 조져버렸잖아요. 당연히 얘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안 져요. 얘가 보통 똑똑한 놈이 아니에요. 왜? 얘가 원래 출신이 도축업체 출신입니다. 원래 그래서 소 팔 때 우리도 옛날에는 뭐 먹여서 팔았어요? 소에다가. 물 먹여서 팔았죠. 저놈이 소에다 물 먹여 파는 전문가예요. 소에다 물을 어떻게 먹였겠어요? 요새 말따라가 막 주사로 먹이잖아요. 그죠? 옛날엔 저게 아니라, 저는 보통 똑똑한 게 아니라 소한테 밤에 입을 벌린 다음에 뭘 먹였겠어요? 아, 제발 좀 맞춰주세요. 뭘? 그렇죠. 소금. 삽자루로 소금을 먹인 거예요. 그럼 소가 괜찮아요? 완전 짜요. 완전 짜죠. 그래서 내내 물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서 소를 잡아서 팔던 놈이에요. 자, 제 얘기가 직업이 뭐다? 도축업자다. 근데 갑자기 저 경쟁에서 제가 왜 이기는 거예요? 지금 운임이 몇 달러라고 그랬어요? 자기네 소를 센트럴 기차에다 다 태우는 거예요. 이해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저 기차가 소나타도 아니잖아요. 소나타도 아닌데 다 태워오니까, 그럼 그 회사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운임 부담이 커져요. 1달러 받고 소 날라준 거예요, 경쟁업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명한, 누가 돼야 됐습니까? 밴더빌트 괜찮아요, 열받아요? 열받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작전을 씁니다. 자, 아예 뭐 해버리자? 일이라는 회사를 내가 다 먹어버리죠. 그럼 그 주식을 다 뭐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사버리면 되죠. 그래서 일이 회사의 주식을 막 산 거예요. 자, 근데 이 드류라는 친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도축업자 출신이다. 소 물먹이 탄 거 맞죠? 요번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얘가 밤새 윤전기로 자기네 회사 주식을 700만 주를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얘가 주식을 사니까 요번엔 완전 자기네 윤전기로 주식을 갖다 찍어내갖고는, 이때는 여러분 컴퓨터 거래가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주식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도 지분율이 51%가 안 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미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딱 해서는 알고 보니까 이제 뭐예요? 괜찮은 문제 생긴 거예요. 문제 생긴 거죠. 오케이? 근데 얘도 판사를 샀고 얘도 판사를 샀어요. 그리고 얘는, 미국은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죠. 그래서 그 주를 넘어서 딴 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지리한 소송전을 벌여요. 그래갖고는 결국 합의하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재밌었던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자, 뭐가 이루어졌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매도 금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반드시 나쁜 게 아니에요. 항상 역사는 그렇게 단선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왜 이걸로 인해서 미국이 뭐가 생겼겠습니까? 첫 번째, 크게 세 가지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자, 어떤 발전이 이루어지느냐? 자, 첫 번째, 기업 주식 발행 사전 공시 제도가 생깁니다.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 미리 뭐 해야 된다? 공지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주식은 알고 보면 몇 주 이상, 지금 내가 아까도 보셨지만 삼성전자 모든 회사는 주식이 몇 주지만 발행할 수 있는 주식 한도수를 갖고 있죠. 그 제도가 여기서 마련된 거예요. 자, 이 제도만 마련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아주 재밌습니다. 역설적으로. 뭘 배웠겠어요? 미국 애들이 이거 딱 보고서. 아, 거꾸로
남의 회사를 갖다가 누군가 괴롭힐 때 먹어버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M&A 제도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미국 자본주의 발전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죠. 또 하나는 계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뭘 깨달았을까요? 철도업이 진짜 돈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미국의 철도 붐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상화폐가 나오면서도 논란이 되게 됐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정부가 시장에 대해서 규제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화폐에 대한 것도 또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도 되잖아요. 물론 그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본 것도 사실이지만, 시장의 투명성이 얼마나 더 중요해졌는지, 블록체인 기술들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사태들도 미국에서도 이러한 우리 이리 전쟁이라 아주 대표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이 꼭 부도덕하고 굉장히 재밌는 거잖아요. 저 당시 미국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바로 철광학 나오고 석유학 나오고 카네기 나오던 그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독점 자본주의가 이랬으면 미국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한편으로는 빈부격차가 심해졌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커다란 발전을 이루고 그 다음에는 황금관 시대를 맞이하는 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토대가 이루어지는 시대였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삼성증권 사태에서도 그냥 저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놓쳐야 될지. 오늘은 제가 뭘 말씀드렸습니까? 삼성증권 사태를 통해서 공매도가 무엇이고 무찰 공매도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봤다면,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삼성증권 사태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